언론인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주제가 좀 달라서 비밀했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는 청와대가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개입한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위에서도 청와대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보고를 선거 이후에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 9차례 가운데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별도의 팀, 일명 백원우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 팀 중에 2명이 울산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느냐 이런 질문에도 노영민 비서실장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더 이상 분란하고 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만 또 개입하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더욱 무서운 이 정권의 관건 선거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장 후보자로 공천받은 조질래 후보자는 바로 공천받자마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양산시장 사건도 있습니다. 경남에서 많은 지역에서 울산시장 선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송도군 사천시장, 나동현 양산시장, 조질래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미 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표 청장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2018년 부산청장을 거쳐서 2019년 서울청장으로 임명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또 황운하 청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공천 개입 혐의만으로도 징역 2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 선거 개입은 이 헌정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보입니다. 이번 친문게이트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결국 청와대의 핵심까지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최근에 보면 버닝썬, 유재수, 우리들 병원 이런 사건에 공통적으로 누가 등장하냐? 백원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납니다.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스스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 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 엄청난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서 국회는 해야 될 마땅한 책무,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국정조사에 응해 주십시오. 저희는 곧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강론으로 먼저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첩보, 제출받은 첩보 그대로 이첩했다는 얘기를 세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 그다음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 판단 이후에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 이렇게 그대로 이첩했다는 사실을 세 번 강조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홍태라는 분이 그 우편으로 투서를 한 것이 민주당 적폐청산이 박범계 의원이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본인이 그 입수했다 받았다 하는 내용을 본인이 의사록에 그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민정수석실로도 가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갔다고 합니다. 이 투서와 경찰이 하달받아 수사한 첩보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그대로 갔는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김홍태라는 사람이 투사한 내용, 이 PC가 압수가 돼서 이 내용도 검찰에 입수가 돼 있고 경찰에 하달된 첩보 수사기록 자체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서 경찰이 수사한 이 내용에 백원우 비서관실에서 넘겨받은 데 보면은 내용도 추가돼 있고 법률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이 부분만 밝혀내면은 이 그 수사와 관련된 이 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분명히 금방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건을 가필하고 내용을 추가한 조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청와대에서 의원실로 보내준 민정수석실 업무 분장입니다. 민정비서관,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이게 민정비서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정 현안 관리라고 하는 내용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 수렴 조사한다든가 민심 동향 파악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반부패 비서관 밑에 보면은 특별감찰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특별감찰반에서 고위공직자 등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이 감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의 업무에는 감찰 기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서 자행한 내용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비서관실에는 본관 근무자 15 내지 2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처 정보도 수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여러 가지 이 본관팀에서 했다고 보여지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2017년 7월 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폐 TF 구성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거 기억하실 겁니다. 공문 여기 보시면은 예. 민정비서관실에서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 구성 지시 및 공문을 결재한 내역이 있고 아래 보시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최종 결재한 걸로 되어 있고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중간 결재자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2017년 8월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회원업 비리 첩보에 대해서 이건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하달하라는 지시를 윤규건 통해서 했다는 이런 내용의 김태우 수사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규건이 이 멤버, 본관 멤버였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재수 국장 비첩보 관련해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통보를 백원우 비서관이 직접 한 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 사건 수사 무마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역시 윤규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은 KTNG 사장 교체 지시 및 문건 유출 감찰 지시도 백원우 비서관이 했다는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 진행 상황 파악도 마찬가지로 윤규건이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한 사안에도 이렇게 관여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은 윤규건이 경찰청으로 나온 이후에 이광철 선임 행정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억하실 겁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국회 발언을 세게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내용은 국정현황관리라는 명목입니다만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 와서 관련된 수사 현황을 어떻게 발현하는 게 좋으냐 이런 내용을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 불법 사찰 내지 권한 남용의 개개건이 해당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본관에서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창성동 별관에는 친인척 관리팀과 백원우 사찰팀이 있었습니다. 백원우 감찰팀이라고도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감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감찰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백원우 사찰팀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인척 관리팀은 아까 직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친인척 관리는 규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백원우 사찰팀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검찰 출신 1명, 경찰 출신 1명이 있었다고 하고 이광철 선임 행정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있었던 불법 사찰 내지 권한 남용 사례로는 지금 김기현 시장 수사 상황 보고 때문에 울산 내려가서 첩보 수집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고래 관련해서 조사하러 갔다고 하는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느 팀이든지 내려가서 조사한 팀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 백원우 사찰팀으로 저희들이 보여지는데 울산 내려가 첩보 수집하고 2018년 1월 달에는 장화집 회동한 이런 내용까지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받은 해경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 및 상훈 담당하는 해경 소속 간부 3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고함을 질렀다. 창성동 별관에 불러서 고함을 질렀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감찰이고 사찰입니다. 이 권한 없이 이제 한 부분, 또 휴대폰을 제출받아서 포렌식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백원우 사찰팀에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백원우 사찰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분 역시 모두 권한 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번에 검찰에서도 돼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정현황관리라는 이런 명분으로 청와대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적이고 권한 남용한 이 사례들에 대해서 전부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 씨 전임자는 이재열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재열이라는 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8월 2일까지 약 8개월가량 근무하다가 물러나고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게 됩니다. 2017년 8월달 수사구조개혁단장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8월 3일자로 울산경찰청장에 취임합니다. 통상 1년 전후 해오던 울산청장 자리를 8개월 만에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재영 청장의 경질도 이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팀에 대한 김기현 시장 관련된 비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수사팀 경질부터 해 들어갑니다.
그 수사팀에서 몰랐다고 하는 30억 용역 계약서까지 황운하 청장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 보고했다고 해서 수사팀을 경질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청와대와도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가고 수사 담당해야 될 사람을 승진시켜서 내려보내자마자 이 사건 수사에 즉시 돌입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전 각본에 의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똑같은 모습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치안감 승진을 2017년 7월경 치안감 승진했고 부임 이후에 12월 달에 부임했습니다만 부임하자마자 야당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울산과 경남청의 공통점은 경찰청장이 토착비리 척결 외치면서 이렇게 그 수사 독려한 직후에 다 빚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도건 사천시장에 대해서 경남청에서는 2018년 1월 9일 그러니까 12월 달에 경남청장이 부임했는데 1월 9일 금품 수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1월 22일 또 다른 곳에 또 압수수색을 또 자행을 했습니다. 뇌물 제공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사천시장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3월 달에는 나동년 양산시장에 대해서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 3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질래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3월 30일 후보자 공천 확정 발표가 되자마자 그 소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다른 사건은 제쳐두고 각 지역에 있는 야당 그 시장 후보자들 상대로 한 이런 압수수색이야말로 여러 가지 그 사전 개입 의혹을 우리가 추측하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분들이 그 전임자들이 왜 이렇게 조기에 그만두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찰 거짓말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김기현 시장 압수수색 20분 전에 노영민 실장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만 경찰은 2시간쯤 후에 사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또 내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스스로 말을 바꿨습니다. 또 보고 경위에 대해서도 서로 말이 이제 다릅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청와대가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시점에 대해서 2건 외에는 지방선거 후라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은 지방선거 전에 보고됐다고 합니다. 국회에도 경찰은 허위 보고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와 총 9회가량 정보 공유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회에서 의정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는 청와대와 서로 정보 공유한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입니다. 조국 후보 민정수석 당시에 송철호 후보자와 울산 4차를 함께 방문했다고 합니다. 6.13 지방선거 직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국가공무원법 84조에 보면은 정치운동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선관위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좀 더 마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로 고발할 건지 여부를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으로 부임한 것도 이것도 셀프 부임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금융계 인사를 본인이 좌지우지하니 이 그 정책국장으로 간 것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 아닌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감찰 이후에 그 유재수 씨가 사직한 경위 이게 그 사직 자체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사직을 받아주면 안 된다. 오늘 그 누굽니까? 저 황운하 청장도 본인 사직 명예퇴직 안 된다고 지금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재수의 이 사직하고 관련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지, 그다음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 근무하다가 또 의원 면직, 직권 면직 처리됐나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법리 검토에서 면직 처리한 부분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이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수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통령이 행사하시는 건지 그거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비선 조직들이 인사를 금융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금융계 인사를 비선 조직들이 전부 이렇게 좌지우지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금부터 그 포렌식한 자료에서 얼마만한 금융계 인사들, 금융계 관련 인사들이 이분들 청경덕 씨라든가 그 윤건영,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 사이에서 얼마만한 어느 정도 인사들의 그 인사 내용이 그 안에서 좌지우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사와 관련된 그 대통령의 권한이 이 비선 조직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 하는 게 입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의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단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검찰에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국민들 앞에 소상히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 비선 조직에 의해서 지금 그 좌지우지되는 건지 정식 그 계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운하 청장이 자신의 황운하 청장이 자신의 명예퇴직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자신의 공명심과 출세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울산시청 공무원 중에 3명은 결국 명예퇴직을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러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은 그 공무원 중에 한 사람에 대하여 중징계까지 하려고 아직 검찰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도 공무원 한 명에 대하여 중징계까지 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먼저 자신의 잘못에 석고대죄를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상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울산청으로 하명이 전달된 것이 2017년 12월 28일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후에 수사가 본격화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하명 전달 이전부터 황운하 청장은 매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의 간부 공무원은 2017년 9월 말에 당시 민주당의 당원이고 현재도 민주당 울산시당의 특별위원장을 맡아 있는 이모 건설업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2017년 10월 1일 울산경찰청으로 소환하여 첫 제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 무렵 고소고발장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이모 건설업자는 끝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황운하 청장이 미리 작심하고 사건을 만들기로 하여 간부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황운하 청장은 건설업자 김모 씨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서모 경위의 수사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2017년 10월 서모 경위가 사건이 안 된다, 죄가 안 된다고 보고를 하자 즉시 그 서경위와 진흥수사대장 윤모 씨를 좌천시켰습니다. 2017년 10월 중순경에 수사과장이던 신모 씨는 김흥태를 불러서 만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의 담당자가 서모 경위로부터 성모 경위로 바뀌었는데 이 수사팀장이 성모 씨로 되는 과정에서 고소인 김흥태 씨의 요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찰관을 그 사건 수사 담당자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황운하 청장이 한 것으로서 이것은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건 조작의 정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김모 건설업자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성모 경위는 김모 건설업자와 청탁하여 서로 의논하면서 수사를 하였다는 죄명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운하 청장은 본청의 하명이 전달되기도 이전인 9월, 10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이미 모처로부터 지시를 받고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첩보가 취합되어서 디자인이 되고 청와대를 거쳐서 경찰 수사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관여한 디자이너와 메신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진행 과정에서 울산경찰청의 경찰관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철호 시장과 절친한 사이이고 당시 현직 장관과 호형호재하던 사람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황운하 청장과 최소한 5, 6회 이상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그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대하여 당연히 선거 무효가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송철호 시장은 즉각 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위반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수사기관, 감찰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마치 선대본부장이 되어 있는 양 선거판을 뒤집는 행위를 하는 작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파괴하는 범죄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가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목적의 불법 공작 수사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함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 중단 사건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든 사건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뇌물수수 혐의와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어떠한 처리 절차도 없이 감찰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공교롭게도 권력의 최상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불법적인 공작 수사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지금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감찰이 덮어졌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과 호영호재를 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절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사건을 벌이고 또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 만큼 국가 공권력이 그야말로 권력의 사유화에 의해서 행사되었다면,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그 책임에 대한 응당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신문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목적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목적의 불법 공작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권력의 남용뿐만 아니라 권한 유착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대통령의 측근을 독립적이어야 할 민간단체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제보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제보도 접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관련 근거가 확보된 이후에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광범하게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들이 이 모습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부터 시작해서 버닝썬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 등등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했던가? 바로 이러한 모든 의혹과 비리를 덮으려고 하고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사실은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찰과 검찰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경찰 조직과 검찰에 관여하는 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조사 청문을 적극 실시해서 전 국민들에게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사 청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지 마시고 집권당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전모를 밝히면 그야말로 시시비비도 분명해지고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말이 맞지 않는 저러한 거짓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는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되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실시를 해서 국민 모두에게 지금에 있는 이 의혹을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즉각 오늘부로 그걸 중단하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야말로 이 의혹은 빠른 시간 안에 종결을 짓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